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그런데 그 죽음이 계획된 살인이었다?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뀐다. 도대체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가?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뒤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놀랍게도 돌아가신 오형제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사고사 아님이라는 충격적인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 그가 숨겨왔던 더 큰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체포되면서 공장장은 지금은 자신의 공간이지만 독고탁이 술도가에 입세했던 당시 사용했던 공간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어떤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광숙 사장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장장님, 이게 뭔가요?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예전에 독고탁이 쓴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청소 좀 하라고 보니 이런 게 책상 서랍 구석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발견한 이 문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종이를 발견한 순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오랜 시간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마광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술도가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결국 오천수를 따로 불러 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천수는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천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줄곧 믿어왔는데 이 문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오찬수는 마광수가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독고탁이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마광숙은 오천수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오천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천수도련님, 일단 이 문서가 정말 사실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해요. 독고탁이 거짓말을 적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광숙의 마음 한편에는 이 문서가 진실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그냥 메모해 두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오범수가 술도가로 들어왔습니다. 오범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둘 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천수는 망설이다가 오범수에게 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범수는 문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형, 이건 어디서 찾은 거예요? 예전에 독고탁이 썼던 사무실에서 공장장님이 발견하셨대. 범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오범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범수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독고탁의 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형, 날짜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범수의 말에 오찬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오찬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마광숙은 오천수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천수도련님,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찾아내는 것뿐이에요. 마광숙의 말에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로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독고탁과 관련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후 오범수는 독고탁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범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기와 독고탁의 행동 패턴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범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천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독고탁이 갑자기 큰 돈을 움직였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독고탁은 자신의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오범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형, 이거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주에 독고탁이 거액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신라주조의 지분을 대폭 늘렸어요. 오범수가 가져온 자료를 보며 오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설마 정말로? 오천수는 자신의 추측이 맞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독고탁이 정말로 아버지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복수심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오천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오천수가 분노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천수도련님,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오천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광숙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로 독고탁과 관련이 있다면 그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오천수의 목소리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의 각오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모든 것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술도가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광숙과 오천수, 오범수는 그 사람을 보며 놀랐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오천수 도련님이 계신가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천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오천수인데 누구시죠? 저는 20년 전에 독고탁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오천수 도련님 아버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오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광숙과 오범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갑작스러운 증인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독고탁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오찬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가 추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찬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때 독고탁의 지시를 받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독고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에 오천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사고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독고탁의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술도가 사장님께서는 독고탁의 불법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셨어요. 독고탁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찬수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독고탁과 맞서려 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찬수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독고탁을 단순히 술도가를 방해하는 경쟁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독고탁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에요. 오천수의 목소리에는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오천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천수 도련님, 저도 화가 나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형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이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오범수도 마광숙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복수보다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독고탁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오찬수는 그 증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20년 전의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지만 이제 살인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의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경악했습니다. 그는 20년 전의 일이 이제 와서 밝혀질 줄은 몰랐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독고탁은 자신의 감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오천수는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오찬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슬픔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오찬수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찬수가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천수 도련님,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지도 도련님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이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변호사가 찾아와서 한 장의 편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편지에는 독고탁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킬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만이 모든 것의 배우는 아니었다. 진짜 흑막은 따로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독고탁보다 더 큰 악역이 숨어 있다는 것일까요? 마광숙은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인가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8시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